김현지 누나 때문에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이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냐 안 하냐. 나는 이게 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 신원조사가 우리가 김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궁금한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뭐 이거부터 궁금한 거예요. 전국에 꽤 많은 곳에서 현수막이 붙었어요. 동창들아 뭐 보고 싶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 네, 현지를 아시는 분이 네. 이렇게 해서 진짜로요? 근데 제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로요? 네. 동창이 나타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없어요. 네, 없어요. 조진웅 씨는 동창들 댓글이 몇 개 있었잖아요. 원주나 뭐 이러면서. 근데 김현지 씨 동창들 댓글도 없어요. 우리 현지 옛날에 착했어요. 정말로 김현지 씨 그게 신기한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현상금 좀 올려주세요. 네, 변호사님 김현지 팍팍 실장에 써주세요. 대해서. 저 제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저는 현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통일교 얘기를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통일교가 당에서는 정말 지금 통일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는 오늘 오전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우선 이겁니다.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네,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 중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민주당이랑 특검이 국민의힘에게 이 통일교 관련으로 가했던 압박을 똑같이만 해줘도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당원 명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이 압수수색을 명부. 여러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민주당사에 가서 특검이 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그 절 한 번 했다고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의 해당 의원도 그리고 또 지역이 지금 명시가 됐기 때문에 대충 어느 분인지 다들 뭐 추론이 끝난 상태라고 지금 들었는데 내일 만약에 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특정 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네, 가결시켜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체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의원도 특정 의원도. 그리고 또 하나 또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일교 신자 중에서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투표로 뭐 24만 명 왔네, 그다음에 12만 명 왔네, 점점 줄다가 이름 대조해 보니까 뭐 2,400명? 네. 이렇게 똑같다. 그것도 이름이 똑같은 거지 정말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데도 이름 똑같은 사람이 2,400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10,000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 한 오랜 당원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지역 뉴스 몇 군데 지금 났어요. 유령 당원이 77만 명이더라. 근데 여기에 플러스 통일교 신자가 현재 지금 가입한 사람 몇 명인지 해달라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더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이 통일교 플러스 이 유령당원 다 해서 도대체 최소 77만 이상 플러스 알파라면 특검의 칼날이 지금 향해야 하는 곳이 압수수색, 명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곳은 분명히 이거는 국힘이 아니라 우린 다 끝났어요 이제는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당에서는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민주당과 특검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침부터 아주 지금 분주합니다. 곧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입장. 민주당도 저격해야 되고 특검 자체도 저격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 유령당원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득표율이 얼마인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정청래 그 전당대회 때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투표율을 알면 아 이거 민주당의 당원 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 그때도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과거를 재조명해 보면 그것도 하나 있고 권성동 그 의원 체포 동의안 때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석 의원이 177석이었는데 그게 안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도 있어요. 그 투표하러 안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들어간 사람 중에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 무효 2표가 나왔는데 그때 의아했거든요. 아니 안 들어간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지? 그 들어가서 왜 반대표를 던지지? 권성동 체포하는 거에?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연관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성동은 본인 선거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대선을 위해 받은 건데 나는 내 선거를 받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네.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이 안 들어가던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윤리위가 지금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처리해야죠. 그렇죠. 네. 자,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
지방선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지역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아. 6년 정도 살았었는데 문자 맨날 옵니다. 거의. 문자 정치를 아주 잘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죠. 저는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아빠 이름보다 많이 읽은 거죠. 이게 또 투표장 갈 때 정치 비관여층들은 사실 이 후보들 얼굴 한번 쫙 스크리닝 하잖아요. 투표하러 가면서. 그러면 좀 덜 못되게 생겼다. 뭐 이런 사람 일단 1차 걸르고 그다음에 이름 좀 많이 흔하다. 그러면 이제 뽑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위에 있는 분이긴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얼굴도 몰랐는데 저는 여기 살아서 알았죠. 네. 얼굴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 SNS 보고 얼굴이 저렇구나라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 네. 아예 대놓고 그냥 자기 페북에다가 저렇게 SNS에 남겨가지고 일은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이거는 심각한 선거운동이에요. 네.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죠.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에요. 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때문에 그 수사를 받았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러한 형태의 당무 개입 때문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저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점점점 키읔이에요. 저거 외신들이나 외국인들을 보기에 이거 너무 장난스럽게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있잖아요. 저 여론조사가 좀 웃긴 게 성동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성동구에서 그러니까 뭐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 지역구 본인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맡겼더니 90%가 나왔다. 이거 거의 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여론조사 돌린 거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점점점 키읔을 쓴 건데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확실하고요. 저것 때문에 김민석은 서울시장으로 안 가고 당대표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강원식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바로 민주당식의 조작 선동인 거예요. 네. 저게 바로 저런 식으로 조작 선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띄워서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딱 픽을 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네. 올려가지고 자 내가 민다, 내가 관심을 가진다. 네. 이렇게 해서 정체불명 여론조사와 함께 띄워가지고 휙 띄워보는 거죠. 그래서 띄워지면 밀고 가는 거. 네. 이런 건데 이거 정말로 아주 나쁜 정말로 선거 개입입니다. 개입이죠. 선거 개입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뭐 정무적인 건 둘째치고 민주당 내가 지금 뒤집혀졌습니다. 민주당 내에 서울시장 유력 후보 호소인들이 몇 명 있어요. 박주민 의원하고 박주민 있고 서영교 의원 있고 있고 전현희.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전현희죠. 왜냐면 전현희는 성동구 국회의원이거든요. 성동구 구청장 저렇게 띄었다가 서울시장 안 되면 바로 다음 총선에 전현희의 목을 뭅니다.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대통령이 저렇게 띄었으니 장관이나 대통령실 수석으로 갈 수도 있죠. 정원호가 잠깐 거기 갔다가 총선에 전현희 목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현희는 다음 총선에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자중 질환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는 그러한 트리거를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다 최고위원 사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서영교, 전현희, 김병주, 김병주 이런 사람들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네. 아이씨 뭐야 이거 이러면서 청리한테 가야겠는데. 자 이제 그리고 이상한 풍경이 전국적으로 지금 기초단체장이잖아요. 네.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도 올려줘. 야 나도 대통령이 체급 올리기. 나도 그렇죠. 나도 하나 올려줘. 나도 도지사 나가려고 하는데 나도 광역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나도 올려줘라고 지금 너무나 대통령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정원호 구청장을 이렇게 띄움으로 해서 다른 이 여권 인사들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면 그 사이를 삐집고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민석 총리가 여기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당대표로 가고 난 그 다음 대선이다 좋아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장 과정이 성남시장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됐으니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기초단체장을 지금 밀어주는 게 이게 서울시장이 끝이 아니라 대선까지 밀어주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던 뭐 혹은 뭐 정청래던 조국이던 대선을 꿈꾸고 있는 진보 진영의 세력들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로 끝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정원호를 대통령 기초단체장을 대통령까지 올리는 그러한 신화를 이재명 다음에 라인을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여기저기 대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하고 예비 후보들하고 여론조사를 쭉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보고 저 사람도 대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구청장 이름 없는 구청장까지 돼보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 시민들은 지난 이 박원순의 이 연임 기간 동안 서울이 얼마나 흑역사였습니까? 이제 좀 숨통 트이는데 또 바뀐다면은 아마 질색팔색할 사람들이 많아요. 질색팔색?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글을 쓰려면 성동구의 이러이러한 정책은 국가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쓰던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공약을 잘 이행해서 뭐 성동구가 더 살기 좋아졌는지.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성동구에는 이게 특출난 게 있구나.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저렇게 띡 하나 올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현지 누나. 저한테도 1년 누나더라고요. 김현지 누나 때문에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직장을 잃었어요. 남국이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는데, 자 훈식이 형이 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찰을 받았대요. 근데 문제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행정관급이 이 실세 완전 투톱을 어떻게 감찰을 한다는 건지. 네,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등병한테 저기 위에 있는 분, 뭐 비리를 파헤쳐라 이러면 없으시지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결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솔직히 나는 이거 빨리 특별감찰관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국회에서 떠미는데 국회에서는 할 마음이 없어. 없죠. 안 하고 싶죠. 이거를 빨리 추진했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근데 특별감찰관법을 좀 개정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 비서관 이상만 감찰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수석 비서관 이상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현지는 수석 비서관급은 아닙니다. 일반 비서관급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김현지는 현재 법으로서는 감찰 대상은 아닙니다. 승진시켜줘요. 감찰을 위해서. 저는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김현지에 대해 예언을 좀 하자면 제가 보는 김현지는 한 내년 국정감사 전에 상하이 영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외국으로 안 보낼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청와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그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청와대 견학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람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자는데 저 위에 있고 대통령실 여기 있고 언론실 저 한 20분 뛰어가야 있고 또 비서관들 공무하는 것도 20분 뛰어가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 백악관을 보면 대통령과 기자들하고 행정관 비서관들이 다 한 건물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통로만 따로 되어 있지 비서관, 행정관, 기자들이 다 같이 들락날락거리고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서. 그게 이제 견제 기구인데 그래서 맨날 궁금한 게 저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김현지 실제로 봤어? 김현지 어디 있어? 이게 궁금한데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로 이전하면 더 못 보는 거죠. 청와대로 이전하면 부속 실장실을 아예 청와대의 구석 중에 구석에 밀어놓고 기자들이 뛰어오면 한 30분 걸리게 이 정도로 해놓으면 김현지는 상하이로 안 보내도 될 수도 있겠다. 구중궁궐에 모셔놓고 모든 일을 관장하시기에 관장하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냐 안 하냐. 나는 이게 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한 나라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이에요. 1급 비서관이에요. 1급 비서관이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원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신원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고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냥
보좌관들 4급 이상 보좌관들도 다 공개돼 있어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공개를 안 하시냐고.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냐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자,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27.9, 모르겠다 18.1. 반대한다는 뭐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김현지에 대해서.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 안다, 필요 나는 안다. 없다. 네, 나는 안다. 네. 반대한다. 이분은 난 이제 반대한다는 분들은 뭐지? 야,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 54%면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건가요, 높아요. 지금? 네, 네. 네. 반대한다는 뭐야? 네. 뭘 반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싫어 이런 분들인가? 안 봐도 뻔하다. 뭐 나는 이런 그냥 거지. 여론조사만 오면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나는 무조건 다 싫어. 나는 무조건 싫어. 밥을 줘? 싫어. 막 이런 건가? 저 신원조사가 우리가 김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궁금하다. 뭐 김현지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가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뭐 이거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지금 저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송년 연말에 가면 이제 유행어가 현지 누나 알아? 현지 누나한테 물어봐. 이게 유행어인데 유행어처럼 되다가 실제로 김현지가 간첩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른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있어요. 정도인 예, 거죠. 예. 뭐 네. 경기동부 연합의 판결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경기동부 연합 관련 판결문에 김현지 당시 성남의제 20일이라는 사람이 판결문에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고 보통의 한국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저 여론조사를 할 정도의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실 네. 저도 이해는 좀 가는 게 전국에 꽤 많은 곳에서 현수막이 붙었어요. 네. 동창들아 뭐 보고 싶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 네, 현지를 아시는 분 네. 이렇게 해서 진짜로요? 근데 제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로요? 제보가 없어요? 실제로 붙었잖아요, 현수막이. 그 현상금을 걸었어요. 네, 네. 동창이 나타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별명을 갖게 된 분이에요. 애지중지, 좌지우지, 반사현통, V제로 뭐 많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네. 거기다 유탄 맞은 분까지. 네, 유탄 네, 유탄이란 단어 이렇게 많이 쓰나 저는 좀 네. 궁금했긴 한데 이 유탄이란 단어를 어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쓰냐까지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현수막도 붙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제보가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정말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 경북 영천. 네. 제가 오산에 난 자객공천으로 태백이에요. 갔는데 네.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를 만났어요. 길바닥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죠. 네,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친구였다 이런 게 어느 지역구의 후보로만 나가도 네. DM으로 막 연락이 오면 그렇죠. 오는데 네. 그러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정에 안 좋은 그런 리스크로 작용을 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뭐 DM이 온 게 있다. 네. 그럼 저 같으면 캡처해서 봐라 나 동창 있다. 이거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도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하다 생각이 아니, 드는 거죠. 정말 심지어 아까 조진용 씨는 동창들 댓글이 몇 개 있었잖아요. 원주나 뭐 이러면서. 근데 김현지 씨 동창들 댓글도 없어요. 우리 현지 옛날에 착했어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연애 프로그램 나가도 하더라도 동창들 댓글이나 뭐 군 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댓글이 막 있는데 정말로 김현지 씨 그게 신기한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조용히 살았나 보죠 뭐. 그런가요? 저도 조용히 살았어요. 그러면 댓글이 이 친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라는 댓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점이죠. 그 네. 조용히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네. 그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변호사 시절에 이렇게 수첩으로 이렇게 내려 찍는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밀고 있는 밀고 하는 거 네, 보면 네. 조용히 살았을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이재명 당시에 이제 그 변호사 시절에 성남시 의회에서 농성이 네. 있었던 그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서 있는데 김현지 실장은 다리 꼬고 딱 앉아 있는 저는 그 한 컷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아른거려요. 맞아요. 참 제보 받아주세요. 네. 현상금 좀 올려주세요. 김현지 변호사님 팍팍 실장에 써주세요. 대해서 제 돈으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저는 현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돈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